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계속 주문하는 거 하루에 1분이라도 한다. 잊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선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교전에 직접 써주신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제가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 좌선을 오래 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1.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2.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3.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4.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5.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6.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7.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8.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9.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10.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나중에 교전 보시고 한번 음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하나만 공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도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극락이 어딨냐 그랬더니 좌선을 하면 극락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9번에 나오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맨 끝에 가면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선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생사 대사라고 가장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결하기 힘든 숙제인데 그 숙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좌선하시기 전에 좌선법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좌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새록새록 들어요. 특히 좌선의 공덕을 읽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마음을 맑히면 새 삶이 열린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정해봤거든요. 어떤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냐면 젊어서 그 전곡이라는 곳에서 제가 개척교당을 할 때인데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내렸는데 이렇게 창문으로 첫눈이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첫눈 같지 않은 거예요. 좀 탁해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바깥의 창문들은 사실은 그 청소를 잘 안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창문에 때가 많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창문을 열고 첫눈을 즐긴 다음에 제가 바로 그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그랬더니 그 창문을 통해서 늘 봐온 세상이지만 달리 보였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삶도 참 그러겠다.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창문을 게을러서 잘 닦지 않으면 첫눈이 와도 순백색으로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을 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온갖 사물들이 뭔가 탁해 보이고 때묻어 보이고 자칫 왜곡되어 보이기까지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라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냐, 탁하게 보고 있는 것이냐,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불교적 표현으로 하면 정견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음 공부에 공을 들여서 자꾸 하다 보면 문득 어떤 순간에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 예전에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본 세상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창문에 때가 묻음으로 인해서 그 실상, 진면목을 내가 못 보아준 것 아닌가 하는 반성에 도달할 때가 있죠. 그거는 좀 후회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보면 마음 공부의 성과입니다. 소득이죠. 당장은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 공부에 더 공을 들이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좌선이라고 하는 마음 공부의 기초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0가지 공덕이 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느낌이 달라진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번, 특히 2번이에요. 뭐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인내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1번,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경거망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도 철들고 마음 공부가 진전이 되면 아, 그것이 경거망동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대목은 처음에 정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탁 마음에 안 왔었어요. 다가오지 않았었어요.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찻잔을 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것도 육군 동작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육군 동작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육군 동작 아닌 게 없잖아요. 심신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하나의 육군 동작이 모여서 그냥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좀 뭐랄까요. 라면을 끓이는데 물부터 끓이고 라면을 넣는 게 육군 동작의 순서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찬물 넣고 라면 넣고 걷다 끓인다고 하면 라면이 퍼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먼저 할까? 이 말을 나중에 할까? 이런 것들은 그 미묘한 육군 동작의 순서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차이를 알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육군 동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작은 동작으로 생각하지 않고 확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 것 하고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육군 동작의 순서를 잡는 일인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육군 동작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심신작용이라고 표현이 되죠. 결국 내 마음과 몸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하나하나가 낱낱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내 운명이 되기 때문에 이 대목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좌선의 공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다. 자, 그 4강을 마치는데요.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1분, 2분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만히 앉아보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시자고 한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